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세안함님 또 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엔 어떤 공제 항목을 다뤄볼 차례인가요? 네, 이번에는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있겠죠? 예, 요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그리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또 깔끔하게 차트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망의 3위 부탁드립니다. 자, 3위. 빠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요건을 충족하면요, 충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네, 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정리를 해보면 나이를 불문하고요, 이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이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제 남편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배우자가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둘 다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돈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한 명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만약에 사용 금액을 다 처리를 했다면 네네. 이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족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가족 카드에 그 카드 대금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대금을 근로자 본인이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네. 가족 카드 그 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망의 3위였습니다. 바로 2위 들어가 볼까요? 네. 2위. 빠밤. 자동차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네. 제외되는 항목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네. 이 신규 출고 자동차, 이 신규 출고 자동차를 살 때 이 신용카드로 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할부로 이제 많이 계약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용한 이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그 금액의 1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이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국외 사용금액,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그러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육비가 있을 수 있겠거든요. 교육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 납입하는 수업료는 이제 세액공제, 죄송합니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까? 많죠. 많군요. 제외를 많이 시키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한번 정리를 또 해보면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기부금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해주지 않겠다. 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 소득공제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면세점을 이용할 때 이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그 금액은 2019년 2월 10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모두 공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죠.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게 이제 대망의 2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망의 1위 어떤 항목입니까? 자, 긴장이 됩니다. 대망의 1위. 뭐뭐범. 신용카드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이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은 이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좀 많이 바뀐 부분, 이런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제가 특별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것만
예,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일단 그림을 보시죠. 2020년 2월까지 사용한 부분은 기존의 공제율하고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20년 3월 사용분부터 이제 적용이 바뀌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상향 조정되는데 이 3월에 사용한 부분은 30%에서 80%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부분은 전부 80%가 적용이 됩니다. 일괄 적용입니다. 그렇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당초 공제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공제라는 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한도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공제 한도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각각 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괄 인상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신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실 와닿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례를 좀 아유, 사례가 들렸네. 연기를 이렇게 하시나? 이 총 금액이 4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그렇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좀 썼네요. 많이 썼죠? 2019년 소득공제액과 2020년 소득공제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총 금액의 25%를 초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을 이제 충족을 해야죠. 그렇죠. 이 사용액 기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4천만 원의 25%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초과했죠. 2,400이니까. 엄청 초과했네요. 그렇죠. 많이 초과했죠. 이 1,000만 원을 우리 용어로 최저 사용 금액이라고 합니다. 2,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1,400만 원에 대해서 15%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19년의 소득공제액은 210만 원, 딱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2020년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무려 760만 원이 나옵니다. 와, 3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죠. 전부 다 이제 그렇습니다. 공제로 받을 수는 없겠죠. 이 계산을 해보면 한도가 33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 330만 원만 바로 소득 공제액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 이 우리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금액만 이렇게 딱 입력을 하시면 계산이 자동으로 되니까요. 이 화면, 이 경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피부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공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금액들을 자세하게 좀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가는 건가요? 아, 이게 첫 편이랑 두 번째 편 올라온 걸 봤는데 네. 칼같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음 시간에 네, 아주 단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리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